부동산 정부 정책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큰 이제 2022년 6월 21일에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있었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점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과 제 생각들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지난 5년간 부동산 시장이 큰 폭으로 불안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정책의 노력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양도세 완화라든가 그리고 지금 심리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좀 꺾여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출에 대한 규제를 너무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주택이 필요했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 역시도 이제 관망을 하는 수요로 이제 돌아섰고 이제 정부가 이제 바뀌게 되면서 완화책들을 펼칠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관망세에서 조금 지켜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안정세라고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실거래 가격을 보면은 거래가 되는 것들은 급매물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많이 올라간 호가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국지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 특정 지역을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을 받고 있고 미분양이 발생하는 지역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8월이 되게 되면은 이제 2년 전에 임대차 입법에 따라서 임대료를 5% 이내에 계약한 전세 물량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만료가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전문가 분들이 8월이 지나게 되면 전세 폭등이 올 거다. 그리고 전세에서 이제 월세의 가속화가 또 추가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몸으로 체득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임대차 입법에 따라서 이런 매물들이 나온 시점이 아직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기회가 시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가의 폭등, 월세의 폭등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지만 몸으로 확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체감을 얻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좀 막기 위해서 정부 정책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포하는 정책을 지금 현재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보게 된다면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임대차 시장 참여자별로 맞춤별 인센티브를 지원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입장, 임대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집주인의 입장. 집주인의 입장에서 무언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렇게 전세가가 폭등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그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은 신규 갱신 계약과 무관하게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에 인상한 이른바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완전히 면제하고자 한다.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8월이 지나게 되면은 전세가가 폭등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5% 이내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대인들한테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적용이 됐던 실거주 2년의 요건을 이제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으니까 나도 전세 가격을 많이 받아서 올리려고 했는데 이른바 이런 혜택들을 주게 된다면 내가 5%만 올릴까라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틀려지겠죠. 그 생각의 차이는 틀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용을 보니까는 좀 생각이 틀려지는 부분이 있고, 어쩌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임차료 5%의 상한을 하지 않고 이 상생 임대인의 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밑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과거에는 임대 개시 시점에 1주택자가 아니라면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비록 상생 임대 계약 체결 시점에서 다주택자이더라도 상생 임대계약 후 양도 직전까지 1세대 1주택자로 전환을 한다면 양도 시점에는 양도세 실거주 요건 면제를 차별 없이 이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이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은 1주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다주택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택을 이제 뭐 세 채, 네 채, 다섯 채,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5%의 전세를 상승분 이내로 내가 재계약을 만약에 하게 됐을 때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 직전까지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한다면, 그러니까 나머지 내가 세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8월에 5% 이내로 계약 갱신을 하고 그리고 세 채 중에 두 채를 일반 과세로 팔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양도세 완화의 기간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이 두 채를 내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익을 많이 남긴 최종적으로 남은 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 주택의 실거주 요건을 면제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쉽게 한번 해보면은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3개의 주택 중에 하나의 주택을 5% 이내에 전세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개의 주택, 똘똘하지 않는 2개의 주택을 처분하는 거예요. 일반 과세로. 지금 현재 양도세 완화의 그 시기에 있기 때문에 중과세를 받지 않고 일반 과세를 통해 가지고 2개의 주택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절세의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1세대 1주택으로 전환한 1개의 주택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이 1주택 같은 경우에 양도세 실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시장에 매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려고 한 그런 정부 정책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을 하고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앞으로 이제 촘촘하게 규제의 완화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양도세 완화의 그런 매물들 하고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매물들 출혈이 많이 있게끔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매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 과다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의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침체기를 겪었고 완화책들이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저점을 찍고 지금 최근에 부동산의 폭등장까지 오게 됐죠. 많은 이런 주택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주택자분들은 일부 이런 매물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수요자층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런 매물들을 쉽게 사기보다는 관망하거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해지하기 위해서 이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취득세를 완화해주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번 정책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다음으로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눈에 보이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하여 일시적 미분양에 따른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낮추어주고 주택공급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중요시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공급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겠다. 미분양이 나가지고 주택공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분양이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분들이 이 주택을 살 수 있게끔 그 팔로워 길을 열어놓겠다는 겁니다. 그런 길을 열어놓으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수를 늘리고 싶어하고 투자하고 싶어하는데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고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다주택자 분들한테 미분양 주택은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겠다. 만약에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로 계속 가고 부동산 가격이 조정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이런 완화 정책들을 앞으로도 플러스 알파로 계속 낼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현재 다주택자분들, 투자자분들은 이 내용을 보고 그러면 만약에 미분양이 나지만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이 확대돼가지고 공급 물량이 많아가지고 입지는 괜찮은데 지방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축의 아파트,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에 합산 배제되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내가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양 주택이 다주택자 분들이나 투자자 분들이 눈여겨보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구독자 분들도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각종 불합리한 실거주 의무를 개선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 매물 물량을 이제 유통 물량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죠. 우리가 주택을 사면은 지금 현재는 실입주해야 되는 그런 규제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물량들이 많이 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입주를 해야 되지 전세 물량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신축의 주택들 그리고 양질의 주택들의 전세 매물들이 안 나오니까 기존에 있던 구축의 매물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전세 매물들이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실거주 의무를 이제 개선한다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 등 개선에 따른 내용들을 간단히만 보면은 규제지역 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기준 2년까지 완화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지금 필드에서는 이 6개월 안에 처분을 못 해가지고 기존 주택의 비과세를 못 받으신 분들, 몇억 원의 손해를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완화 정책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좋은 정책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제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6개월을 이제 폐지하겠다. 신규 주택, 내가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무조건 실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금 현재 전세를 주고 난 후에 나중에 2년 후, 4년 후에 내가 돈을 또 모아가지고 실입주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투기라고 보고 실제 실거주 요건을 굉장히 강화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완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자를 대상으로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현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를 주택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만 준수하면 되도록 개선하겠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자금이 많이 없어서 분양가 상한제의 주택들, 분양가보다 좀 저렴한 주택들을 내 집 마련하려고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이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의 요건 때문에 내가 돈이 없는데 청약을 해서 당첨될 수는 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대출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을 취하지 못해서 내가 내 집 마련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주택 양도 상승 증여할 때까지만 준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예로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고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받는 주택에 그리고 전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양도하기 전까지 뭐 상속이나 증여는 번외로 하겠습니다. 특수사항이니까 내가 2년 4년 전세를 주고 난 후에 나중에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5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매물이 전세로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플랜을 활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정상화를 시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종부세 부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세 부담에 대한 완화 정책들을 이제 구체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만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과 주택 가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취득세를 면제하고 완화해주고 그리고 주택 매물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망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지 않겠죠. 부동산 침체기에 2008년도 이후부터 2012년도까지 가장 좋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기회가 또다시 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많이 조금 조정된 가격에 사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이런 기회가 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인지하시고 이런 기회에 적정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한번 시장 상황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대상으로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의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도 완화를 시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장 기반의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지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도 7월과 8월 중 확대를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면 제가 2019년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제가 공인중개사를 따고 부동산 관련 사업들 일들을 하면서 느낀 것은 내 집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느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저는 많이 오른 이런 주택 가격에 꼭지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싼 가격에 그리고 최저점에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를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건이 됐을 때 내 집 마련을 하고 기다리는 전략, 그 전략이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저점에 사기 위해서 기다리다 보면은 이 반등을 하게 되면 또 못 사게 됩니다. 아마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의 가격을 보면은 조정을 받았던 때가 있는데 그때는 두려워서 못 삽니다. 하지만은 그때는 꼭 완화 정책들을 이렇게 펴줘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대세 상승이 일어났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면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으니까 조정이 될 거다. 조정이 되고 그 조정이 되는 타이밍이 왔을 때 그리고 그 조정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고 폭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완화 정책들이 나올 거다.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때 내가 눈여겨봤던 지역들 그리고 내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를 발생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이라면 눈여겨보시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규제 완화책들이 나오고 있죠. 이 완화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오고 뭐 올해 안 나온다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망하겠죠. 그리고 관망의 시기가 길겠죠.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지나게 되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완만한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책들을 잘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제 생각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플러스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